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리 능력에 대해서 그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시죠. 우리가 첫 번째 활동을 했던 수리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 자, 일반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의 한 분야인 수리 능력은 업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칙 연산과 기초적인 통계를 이해하고 도표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도표를 이용해서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수리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능력들을 그림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빈칸에 적절한 용어를 기입하여 보시오. 기입하여 볼게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기초 연산 능력을 배웠죠. 또 뭐가 있어요? 기초 통계 능력. 그 다음에 도표 분석 능력을 배웠죠. 그 다음에 도표 작성 능력. 이렇게 하위 능력 4개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수리 능력의 중요한 이유를 3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다음 빈칸에 적절한 내용을 기입하여 보시오. 자, 수리 능력의 중요성은 여기에 나온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학습 가이드북에 있던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거기서는 이제 3가지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답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꼭 우리 생활을 하는 데서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데 왜 그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수학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때문에 우리 수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 추이, 변동, 이런 것을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업 세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수리 능력을 갖추자. 이렇게 저희들이 학습을 했었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의 적절한 단어는 무엇인가? 어떤 땡땡이란 선, 그림, 원 등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이 한눈에 자신의 주장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일단 자기가 딱히 생각이 안 나면 한번 보기를 한번 넣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죠. 자료란, 통계란, 도표란, 연산이란. 자, 이 안에서 내용은 도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도표 작성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도표 작성을 하는 이유는 직업 생활 중 회의에서 설명, 상급자에게 보고, 이럴 때 도표 작성 필요하죠. 연산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황 및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리 목적을 위해. 연산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산을 한다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네, 그럼 다음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단위 환산 방법에 대한 예시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환산과 관련된 기초적인 문제들이다. 문제를 읽고 정답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7km를 한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래요. 와, 그러면 한 중간에 미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미터가 100cm죠. 그럼 1km는 1000m. 그럼 7km는 센티미터로 하면 공이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공이 5개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고요. 일단 지우고. 두 번째, 3제곱미터. 우리 1m가 100cm. 제곱미터는 2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제곱미터는 공이 몇 개? 이게 4개가 되는 거예요. 짠. 그래서 두 번째는 3만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2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 마찬가지겠죠, 1m는 아까 100cm였죠. 1제곱미터는 이걸 제곱하는 거니까 공이 4개가 들어가나요? 제곱센티미터.
아, 요거 세제곱이네요.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공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1 세제곱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짠. 그러니까 2 세제곱미터는 2 세제곱미터는 2 세제곱 센티미터. 자, 요게 이제 정답이고요. 아, 이 밀리리터. 이 밀리리터는 어떻게 돼요? 이 밀리리터를 리터로. 보통 1리터를 1000ml죠. 근데 지금 그 X리터가 2ml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거꾸로 분수로 해야 되니까 0.002리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kg. 1kg 바로 아실 수 있으시죠? 1kg은 1000g. 1시간은 몇 초?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그래서 1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3600초.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몇 할, 몇 푼, 몇 리. 할이 가장 크고요. 푼, 리입니다. 111로 봤을 때 1하는 몇 리가 되겠어요? 100분의 1이겠죠. 그래서 1하는 100분의 1이 아니라 1, 2가 이제 100분의 1할이 0.0할이니까 1할은 100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거 항상 생활 속에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기초 연산 능력입니다. 기초 연산 능력에 대해서 괄호 안에 적절한 용어를 적어 넣어 보세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세 종류의 계산법으로 사칙 계산이라고도 하는 게 뭘까요? 네,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하는 사칙 연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약간 좀 생각을 좀 요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2명의 사원에게 보고서 작업을 할당하려 한다. 한 사람은 경험이 많이 있어서 2시간 안에 보고서를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은 3시간 안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은 3시간 안에 보고서를 써야 된대요. 두 사람에게 어떻게 보고서를 나눠 쓰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2시간이 같이 끝내야게끔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A 사람은 B에 비해서 업무 효율이 몇 배다? 1.5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끝나게 하려면 이 친구는 5분의 3을 할당해야 되고 이 친구는 5분의 2를 해야 같은 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A 시간은 2시간을 한다고 하니까 2시간은 2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120분이라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60. 60분. 5, 20, 24. 72분. 1시간 12분에 끝나게끔 해야 될 거예요. 이 친구는 3시간이니까 180. 이것도 마찬가지로 24. 24가 아니라 5, 30, 15, 36. 똑같이 72분. 1시간 12분에 끝나겠죠. 그래서 1시간 12분 만에 끝날 수 있도록 이제 그 배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 시간 내서 고민을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활용하여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몇 살일까?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한 사람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았다. 대답은 복잡하였다. 내 나이에, 그러니까 나이를 X라고 놓을 때 내 나이에 3을 더하고 3을 곱했대요. 보통 각각 곱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곱하기 때문에 가로를 쓰죠. 3을 곱한 수에서 빼래요. 내 나이에서 3을 빼고 3을 곱한 수를 뺀 나이면 내 나이입니다.
이게 x가 된대요. 어떻게 할게요? 계산 여러분들 3x 더하기 9 빼기 3x 더하기 9.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게 x. x는 18이네요. 18살입니다. 18살.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활용하여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우의, 모자, 장화. 한 사람이 우의, 모자, 그리고 장화를 사는데 150원을 지불했다. 우의는 모자보다 80원이 비쌌으며 우의와 모자의 값을 합친 것은 두 켤레의 장화보다 120원이 비쌌다. 각각의 물건은 얼마일까? 자, 이거는 굉장히 수식이 많네요. 뭐 X, Y, Z가 150원을 했대요. 근데 우의는 모자보다 80원이 비쌌대. 그래서 우의에서 모자를 빼면 80원이 됐고 우의와 모자를 합친 값은 두 켤레의 장화보다 120원이 비쌌대. 두 켤레의 장화보다 120원이 비쌌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걸 1번 수식, 2번 수식, 3번 수식이라 할 때 1번 수식을 요 3번 수식에 합쳐 볼 거예요. x 플러스 y는 1번 수식으로 봤을 때 150 빼기 z. 이 z는 그래서 120. 3z는 넘어오면 30. z는 얼마? 10이 되네요. 맞나요? 잠깐만. x 플러스 y. x 플러스 y는 2z. 그래서 x는 150 빼기 z가 되겠죠? 3z는 이게 넘어오면 3. z가 10. z가 10이 되고요. 이게 10이야, 10. 10이 되면 x 플러스 y는 140이 되고 x는 80 플러스 y가 되고 80 플러스 2y는 140이 되고 2y는 8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60이 되고 y는 30. x는 z는 10. 그 다음에 z가 뭐가 될까요? x가 1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의가 110, 모자가 30, 장화가 10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세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시 검산을 해볼까요? x 플러스 y 플러스 우의 더하기 모자 더하기 장화는 다 더하면 150이 되고 그 다음에 x에서 y 빼면 80이 되고 x 플러스 y는 140은 두 개를 곱한 거 20 더하기 120원.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검산법은 무엇인지를 적고 각각에 대한 검산 방법을 적어보세요. 덧셈은 뺄셈, 뺄셈은 덧셈, 곱셈은 나눗셈, 나눗셈은 곱셈. 자, 이걸 연산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덧셈은 뺄셈, 뺄셈은 덧셈, 곱셈은 나눗셈, 나눗셈은 곱셈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구거법. 이제 구를 버린다는 의미로 구를 버리고 남은 수를 계산하면 그것을 구로 나눈 나머지랑 같다. 구를 버린다는 의미로 구를 버리고 남은 수가 다 더해서 구로 나눈 나머지하고 같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산할 때 쓰는 겁니다. 사칙 연산의 결과를 보고 0연산을 활용해서 답이 맞는지. 자, 2 곱하기 8 더하기 31을 0연산. 그러면 48에서 31을 빼고 나누기, 곱하기는 나누기니까 8로 하면 2가 나온다. 거꾸로 쭉 이렇게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0에서 18을 빼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9가 된다. 뭐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세 번째, 2에서 나누기 9에서 7을 빼고 곱하기 7을 하면 7. 맞지 않네요, 답이. 7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7, 14. 예.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계 능력입니다. 예시문항. 무엇이란 어떤 현상의 상태를 양으로 나타내는 숫자이며 특히 사회 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근래에는 자연적인 현상이나 추상적인 수치의 집단도 못 포함해서 일체의 집단적 현상을 숫자로 나타낸다. 자, 이것은 통계입니다. 다음은 통계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바르지 않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많은 수량적 자료를 처리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축소시킬 수 있죠. 그다음 관찰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추출, 검증할 수 있습니다. 표본을 통하여서는 대상 집단의 특정을 유추해낼 수 있죠. 그래서 3번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이 되죠. 자, 3번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분석 대상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인 전수조사가 있고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 표본을 뽑아서 하는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범위란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고 더하기 1 하라고 했잖아요. 최대값 199, 최소값 더하기 1, 59입니다. 평균은 141 더하기 143 더하기 쭉쭉쭉쭉쭉 해서 199까지 더해서 몇 개로 나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총 30개네요. 30개로 나눴더니 답은 170이라고 합니다. 분산, 퍼진 정도고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는 그 평균의 퍼진 정도인데 이것은 평균을 빼서 평균이 170이잖아요. 141 빼기 170 제곱을 다 하는 거예요. 143 빼기 170 다 제곱을 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더해서 나오는 거고 표준 편차는 다 한 거 분산값의 제곱근 다시 루트를 씌우면 답은 17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추후에 시간 되실 때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서로 적절하게 연결시켜 보시오입니다. 빈도. 전체의 수량을 100으로 하여 생각하는 수량이 맞게 되는지. 100으로 했을 때는 100분율이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 뭐, 한 달에 몇 번 운동하냐,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냐, 빈도. 평균. 보는 사례의 수치를 합한 곳에서 총 사례로 나누는 거. 자, 괄호 안은 손쉽게 자료 전체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극단적인 값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다. 주로 쉽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평균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완값이 많이 필요합니다. 표준 편차, 펼쳐진 정도, 표준 편차도 필요하고요. 최대값, 최소값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앙값도 있고, 뭐 하위 20%, 상위 20%. 우리 5가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럼 다음에 제시된 자료들로부터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하위값, 하위 20%값, 상위 20%값 한번 구해보고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적으시오. 자, 이걸 또 다 하기에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풀기에는 좀 어렵고요. 일단 이 내용 안에서는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결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최소값은 찾아보면 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중 값의 크기가 가장 작은 값. 반대로 최대값은 지금 400이라고 해요. 원 자료 중 값의 크기가 가장 큰 값. 중앙값은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값. 중간에 있는 값은 150이라고 해요. 평균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하위 20%, 상위 20%는 원 자료를 크기 순으로 했을 때 4등분 한 값으로 이제 25, 100분위수, 여기는 75, 100분위수라고도 해요. 하위는 25, 상위는 75.
일단 답으로서는 지금 130과 2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다음은 어느 집단의 평균값과 중앙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부터 이 집단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평균값은 170이고 중앙값이 150이래요. 일단 평균값하고 중앙값이 비슷하지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일단은 그 자료 중에 매우 큰 값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중앙값이 낮기 때문에 일단 큰 값이 있다는 뜻이고, 일단 이렇게 평균값과 중앙값이 같지 않을 때는 반드시 평균값과 중앙값을 같이 제시하는 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표 분석 능력을 해볼게요. 도표는 다양한 목적, 용도,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도표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활용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음은 도표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표의 종류와 서로 연결시켜 보세요. 비교하고자 하는 수량을 막대 길이로 표시하고, 막대는 막대의 그래프겠죠. 수량 간의 대소관계를 나타내고자 한다. 꺾은 선으로 시간적 추이를 표시한다. 그럼 선 그래프일 거고요. 지역 분포를 비롯하여 기업, 상품 등의 평가나 위치, 성격을 표시하고자 한다. 보통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사사분면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점 그래프, 내역이나 내용의 구성 비율을 할 때는 주로 원 그래프, 합계 각 부분의 크기를 백분율로 했을 때 서로 시간적 추이라고 할 때는 주로 레이더 차트. 뭐 과거의 추이를 볼 때 많이 레이더 차트를 본다고 합니다. 다음은 ABC 세 영업소의 연간 매출액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 영업소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도표로 나타내려면 어떠한 종류의 도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각자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연도가 있고 영업소가 매출액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그래프로 쓸지. 근데 가장 기본은 저희들은 이제 막대 아니면 선인데, 일단 가로축, 세로축을 하는 막대 그래프를, 선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거는, A 영업소, B 영업소, C 영업소, 연도별로. 2017, 2018, 2019, 2020.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지금 가장 30부터 가장 큰 게 28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50, 100, 150, 200, 250, 300 할까요? 50, 100. 눈금의 크기를 임의로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고려하여서 여러분들이 눈금의 크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영업소는 2017년도에 120, 이 정도.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50, 180, 280.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건 A 영업소고, B 영업소는 140, 좀 떨어지네요. 140, 135, 110, 이렇게 다른 형태로 색깔을 다르게 한다던가. 이게 B고, C는 30, 70, 100, 160. 그래서 다른 색깔로 막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은 선을 서로 C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수량의 변화를 표현할 때는 주로 선 그래프를 활용한다, 입니다. 위에 영업소를 연간 매출액 자료로 활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2017년도에 영업소별 매출액 구성 비율을 도표로 한대요. 구성 비율. 구성 비율은 일단 구성 비율을 계산을 해야겠죠. 작년보다 2018년보다 17년에 그러니까 17년에서 18년 동안 얼마큼 비율이 증가했는지 구성 비율을 다 이제 계산을 한 후에 그다음에 보통 비율을 할 때는 원 그래프
매출액 변화 추이를 몇 프로가 변화가 됐는지 내역이나 내용의 구성비를 할 때는 원그래프를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년간의 직업별 연봉 인상률.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 평균 연봉 인상률은 어느 직업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지. 자,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연봉 인상률은, 자, 일단은 2016년 기준으로 16년에서 17년에서 얼마큼 올랐는지 더하고 168 기준으로 180에서 168을 또 더하고 180 기준으로 198에서 180을 더하고 198에서 218에서 198을 해서 총 뭐로 나눈다? 총 몇 회? 네 번에 걸쳐서 인상률이 있었으니까 해서 답은 일단 전문직은 8%가 나온대요. 기술직은 이건 8%가 나오고 기술직은 계산했더니 3.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직업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전문직. 다음은 어떤 시험에 응시한 남녀의 응시생과 합격생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틀리게 한 사람. 자, 응시생이 남자는 11,153 중에 1,929명이 합격을 했대요. 총 응시자 중 합격률은 17.4%, 43%다. 그럼 총 응시생은 몇 명이에요? 더해봐야겠죠? 그러면 15,446. 합격생은 몇 명이에요? 더하면 2,692. 그래서 이제 15,446, 2,692 곱하기 백분율 하면 답은 17.43%가 나온다고 해요. 여자의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17.77%다. 응시생 대비 합격률 4,293 중에 763 곱하기 100 그러면 17.77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총 응시제 중 여자는 27.79 총 응시생이 얼마였어요? 15,446 중에 여자는 4,293 계산을 해서 또 퍼센트로 하면 이것도 27.79가 나온대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남자가 더 높다. 합격률을 또 계산을 해봐야겠죠. 합격률. 남자의 합격률은 어떻게 돼요? 남자의 합격률은 11,153명 중에 1,929 곱하기 100 하니까 답은 17.29%가 나온대요. 여자의 합격률 4,293명 중에 763 곱하기 100 하면 17.77%가 나온대요. 그래서 답은 4번 M양이 잘못 얘기했대요. 여자가 더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표 작성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도표 작성 시 수행하여야 할 일들을 무작위로 배열해 놓은 거래요. 일반적인 도표 작성 절차의 순서를 작성하여 보세요. 가장 먼저는 어떠한 도표를 작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로축과 세로축에 나타낼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눈금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요. 또 자료를 가로축과 세로축에 만나는 곳에 표시를 한 후에 서로 이어야겠죠. 막대로 이으던 아니면 저거로 이으던 손으로 이으던 그래서 맨 마지막엔 도표의 제목을 단위를 표시합니다. 이 순서죠. 자, 다음은 도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K군 선그래프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로축에는 수량, 가로축에는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맞습니다. M군 선그래프를 작성할 때 선이 두 종류 이상이면 반드시 무슨 선인지 그 명칭을 기입해야 해요. 맞아요. L군 막대 그래프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로축에는 명칭 구분, 가로축에는 수량. 아이고, 이 친구가 좀 잘못 얘기했네요. 거꾸로 얘기했죠. 주로 가로축은 좀 명칭으로 해서 연, 월, 장소 등, 그 다음에 세로축은 수량, 금액, 매출액 등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P양,
막대 그래프를 작성할 때는 막대의 폭은 모두 같도록 해야 돼요. 맞아요. 원 그래프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각 12시의 선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작성해요. 맞아요. A양. 원 그래프를 작성할 때 기타 항목의 비율은 가장 클 경우에는 맨 앞에 그린다? 아니에요. 기타는 아무리 커도 그림에서 뭐 이렇게 이게 기타라 하더라도 이게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그려요. 그 다음에 층별 그래프를 작성할 때는 층별로 색이나 모양은 다르게 하고 같은 항목끼리는 선으로 연결하여 보기 쉽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어차피 직장 상사가 나는 기타가 더 먼저 좋아, 먼저 그려라 하면 또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직업기초 능력은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직업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뿐이지 적재적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제시된 자료를 엑셀에 입력하고 꺾은 선 그래프를 작성하여 보세요. 일단은 자료를 입력을 해야겠죠. 엑셀 해서 자료를 이렇게 뭐 쭉쭉쭉쭉쭉 이렇게 칸이 있으면 일단 입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연도, 여긴 연도. 그래서 1995, 뭐 2000, 2005, 2010, 2015, 2020. 증가율 5.3, 7.7, 10.7, 14.2, 18.4, 22. 그래서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삽입해서 차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1번 데이터 입력하고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에서 종류별로 막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프 종류 선택하고 데이터 범위 설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범례, 이렇게 제목 같은 게 조금만 이렇게 범례라고 해요. 범례 같은 거 지정을 하고, 그냥 차트 위치 결정에 대해서 어디에 위치할지 놓고, 그 다음에 도표에 제목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꺾은 선 그래프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종류를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을 해야겠죠. 여러분도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이제까지 각 학습별로 해봤고요. 이제 총괄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표에서 수리 능력이 중요한 이유를 맞게 묶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수학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직업 세계의 변화에 적응, 실용적 가치, 뭐 이건 맞겠죠.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 뭐 이것도 뭐 막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 자료 안에서는 이렇게 세 개를 핵심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자, 다음에 계산의 결과로 바꾼 거 이제 빨리빨리 해야겠죠. 10분의 5는 2분의 1이고 4분의 2겠죠. 그 다음에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 2번 0.04는 100분의 4 4번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8. 그 다음 계산의 결과로 바른 것.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는 플러스 2.9는 플러스 0.5가 되겠죠. 1시간 20분은 딱 머릿속으로 바로. 그 다음에 1.04cm에 0.18mm로. 근데 최종적으로 밀리미터로 해야 된대요. 자, 1cm. 1mm. 1mm가 10cm죠. 1.04면 10.4mm가 되겠고 0.18. 답은 10.58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연비는 1리터당 10km이다. 1리터당 10km다. 이렇게 저걸 우리가 표현을 하죠. 1리터당 10km. 답은 3번. 어떤 현상의 상태를 양으로 나타낸 것? 통계. 어떤 집단에 대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를 뽑아서 표본조사. 일부분을 추출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평균. 평균은 전체 사례수를 각각 더해서 나눈 거죠. 9 더하기 4는 13. 13 더하기 7은 20. 30 나누면 답은 6이 되겠죠. 자료에서 최소값. 자료에서 최소값은 2가 되겠고요. 자료에서 중앙값. 여기서 최소값은 2고 중앙값은 뭐가 되겠어요? 가장 가운데 있는 값.
7이고요. 자료의 범위는 최대에서 최소 플러스 1. 최대가 뭐였어요? 9. 최소로 빼요. 2 더하기 1. 그럼 8. 9에서 2를 빼고 더하기 1. 자료의 분산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죠, 뭐. 그래서 이제 아까 평균이 그러니까 9에서 6 제곱하고 8에서 하고 7에서 6하고 4에서 6하고 더하기 2에서 제곱하면 그 다음에 사례수에서 요즘에는 n-1이더라고요. 사례수가 5개니까 4.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계적으로 지금 예전에는 n으로 나눴는데 n-1이 훨씬 더 적합성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최근에는 n-1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8.5. 분산. 그 다음에 이게 분산이 8.5라면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는 거죠. 자, 8.5, 루트 8.5. 평균 편차는 이 제곱을 안 하고 이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요. 자, 시간적 추이를 가장 잘 나타낸 것. 시간적 추이는 선. 구성 비율은 원그래프. 수량 간의 대소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 주로 대소, 크고 작고, 막대 그래프. 다양한 요소의 비교를 가장 잘 나타낸 것. 방사형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중에서 자료의 분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것. 분포, 점. 지역 간 분포, 지역 간 인구의 분포 등등. 그래프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은 어떤 종류를 할지. 원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할 점. 각 항목의 명칭은 필요에 따라 기록하고 분할선 구성비가 작은 것부터 그린다. 정각 12선의 선을 12시의 선을 시작선으로 한다. 기점으로부터 왼쪽으로 그린다.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하고 구성비가 작은 게 아니라 큰 것부터 하고 각 항목의 명칭은 필요에 따라 기록한다. 글쎄요. 다 할 필요가 있나요? 일단은 답은 정각 12시 선을 시작점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려 한다. 설명 좀 맞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트에 자료를 입력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축의 값은 그래프가 그려진 대로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있죠. 시트에 입력되는 자료는 위치에 관계없이 그려진다? 위치는 수정할 수 있어요. 범위는 별도로 작성해서 거기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하고 답은 1번.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려 한다. 풀다운 메뉴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 주로 삽입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우리 수리 능력의 기초 연산, 그다음 기초 통계, 도표 이제 분석, 도표 작성 능력까지 전체적인 우리가 배운 학습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듯이 이 내용은 뭐 정답이라는 개념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얼마든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도 이제 출제자의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막 요령껏 뭐 정답을 외우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숙지하셔서 실생활에서 이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